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8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시험 내용을 다 녹화 시간 타임상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 여러분 혹시 이제 시험을 다 잘 보셨는데, 시험을 못 봤거나, 네. 어, 또 시험 점수가 또 너무 낮거나, 네, 현면서 너무 낮는다는 것은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 응시만 하시고 쓰지를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시험을 못 봤거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네, 시험을 다 또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점수가 조금 뭐 낮을 수는 있지만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출석을 다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예전과 학기 같으면은 이렇게 출석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쭉 계속. 네, 그러면 아, 이분은 뭔가 학적의 변동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 사무실에 이제 문의를 드리면 뭐 자퇴를 한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뭐 그러시고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또 직접 통화를 해요. 그러면은 자퇴는 휴학을 하진 않았지만 뭐 휴학할 지금 계획이다. 그래서 학점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네, 아, 그럼 이분은 그냥 어차피 어, 학적의 변동이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출석은 다 하시는데 시험을 안 보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출석을 다 하신다는 뜻은 지금 이 과목을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건데 시험을 안 보거나 그러시면 어, 제 입장에서도 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수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저는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그 시험이랑 다 보셨는데, 후반기에 이제 유튜브를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후반기는 그 기말고사라는 것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예요.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몇 문제, 물론 문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두 문제 내고, 여러분들이 그 만드신 창작물, 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말고사 점수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합산해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점수가 F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60점대가 나와서, 아, 통과는 될 것 같다. 그런데 점수 60점대니까, 점수를 좀 더 높게 받고 싶으시면, 유튜브 콘텐츠를 창작해서 저에게 링크를 보내달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어, 본인은 이제 저랑 계속 그 기말고사쯤에서 연락을 했던 이유가 F가 나올까 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F가 아니고 점수가 60점대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이제 안 하시더라고. 아, 난 됐다. 나는 F만 아니면 된다. 나는 이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왕 하시는 경우 점수는 더 잘 맞으면 좋잖아요. 80점 이상. 그리고 혹시 뭐 80점 이상, 80점 이상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을 다 하고 계신 것은 학점을 이수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학점을 최대한 이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도와드리고 싶고, 예. 또 그래야 또 제 마음이 또 편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협조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리터러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영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어, 하나의 어떤 주된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하나의 주된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좀 이따 좀 살짝 살펴보겠지만 어, 영화라는 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적인 산물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아주 우리가 극히 대중적인 어떤
예술 체계, 에, 또 어떤 어, 표현과 이해의 체계가 영화잖아요. 지금 최근에 극장의 영화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 어, 많은 설문조사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향유하는 어떤 예술 장르가 영화였어요. 그때 한 8천 원, 9천 원 했으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오는 거. 그러면 주말에 그냥 집에서 누워서 뒹굴기만 하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들어올 때 간단하게 저녁 뭐 외식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면 나름 주말을 좀 뜻깊게 알차게 보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화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영화 가격이 15,000원 올라간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OTT가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영화 비용은 많이 올랐지만 그 전보다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그런 것은 영화 가격이 좀 올라서 그런 횟수는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이 줄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영화를 즐기는 어떤 어, 그런 기회는 과거보다 더 편해졌다. 더 확장되었다.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것도 하나의 감독, 또 일부 감독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가라고 표현하죠? 또 작가들이 표현한 거. 그 표현한 걸 우리가 뭐 합니까?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재창조하게 되고, 또 변형하게 되고, 변주하게 되고, 패러디하게 되고, 또 일부는, 어, 창작물까지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블로그에 감상문을 쓰고, 그리고 그래서 영화를, 실제 글쓰기, 리터러시에서 글쓰기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감상문이에요. 영화 감상문. 그래서 실제 글쓰기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화 감상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느낌이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느낌. 그 느낌을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8주차에는 영어 리터러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2교시에는 또 영어 감상문을 또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리터러시를 에 대해서 네. 영화를 또 왜 어떻게 리터러시라는 또는 개념이 영화에도 어떻게 접목이 또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또 간단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화도 이제 하나의 예술 장르라고 본다면 우리 예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모든 예술은 인간의 유한함에서 비롯돼요, 사실은. 그 유한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죠. 죽는다. 죽음. 네.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어떤 반작용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우리 어떤 유한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네. 또 많은 예술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예술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 오히려 그런 예술 장르가 더 발전하게 된 거죠. 어, 이제 그 안에는 또 보면은 또 우리 인간이 영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또 있고, 네. 그런 욕망들이 또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방, 재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시인들도 보면 예전에 우리 그뭐 동굴에 살 때도 보면 동굴에 다 또 벽화나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모방하는 거죠. 근데 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벽화에서 머물지 않고 벽화는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입체적인 예술물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조형이죠, 조형, 네, 조각. 네, 그래서 어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어떤 한 음, 그룹을 단체를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예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각품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미라도 있게 되는 거죠, 미라. 그래서 영원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라를, 어,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미라,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잘 되었을 경우에는 인간의 그 육체가 썩지 않고, 네, 아주 오랜 시간 보존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미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그 왕의 모습을 그린 거, 네, 왕의 초상화를 그린 거, 그 어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진 같은 경우는 실제 왕과 거의 준왕의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 경기전에 보면은 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데, 그 경기전 앞에 가면 함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전 앞을 지날 때는 어, 무조건 뭘 해야 되니까, 아무리 벼슬이 높은 사람도 그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함압이가 있어요. 그것은 곧 그 어진을 왕과 똑같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방 재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이 예전에는 회화 또 조각, 근데 이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똑같이, 이제 예전의 그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똑같이 그리느냐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이 얼마나 똑같이 그리느냐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진이 나와버리는 거죠. 사진이 출연하는 것은 정말 이거 획기적인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화와 조형 예술의 모방성은, 그 모방성이라 하는 것은 이제 사진에 비하면 그걸 보잘것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진은 왜냐면 완전 똑같이 해버리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사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또 이러한 점 때문에 회화와 조형 예술의 어떤 새로운 면을 자극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예술성을 더 이제 자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화나 조형 예술이 어, 얼마나 똑같이 하냐가 이제 그 예술 작품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술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사진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과 사진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림을 보면은 야, 사진처럼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진은 야, 이거 정말 그림처럼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 사진이 출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네. 정말 그 사진의 모방성은 뭐 완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근데 여러분 어때? 그림 잘 그리시나요? 네. 여러분 이제 뷰티와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아마 잘 그리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림 잘 그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사진이 생기면서 뭡니까? 사진이 생기면서 이제 나도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지만 어떤 대상을 똑같이 표현해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거죠. 근데 사진이라는 것이 또 떤 면에서 또 의미가 있냐? 시간을 초월하죠, 시간. 네, 시간을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뭐 시간 초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영원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데 그 사람 맨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진을 계속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내 뇌에 잘 남게 되는 거죠. 네. 영혼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진의 출연은 이게 또, 근데 사진의 출연이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기계 기술이에요. 기계 기술. 그래서 그전에는 그림이었다. 근데 난 그림을 사실은 소질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못 그려. 그러면 어떤 좀 더 훌륭한 전문가한테 배우고 또 연습을 많이 하면 잘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계 기술이라는 건, 사진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기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주 많은 시간 연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서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사실은 카메라가 집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였죠, 자본. 자본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런 기계 기술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보급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은 자본의 문제로 볼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사진은 우리 핸드폰에 다 장착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뭐 사진의 퀄리티의 문제는 참 있겠지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진의 어, 사진기에 관한 어떤 자본의 문제가 이제는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활동 사진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은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활동 사진을 찍기에는 조금 이제 조금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거고, 또 더 많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건데, 그것도 자꾸 지금 보급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사진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계 기술 중에 하나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사진에 부합하는 여러 기술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내적, 외적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연속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활동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활동 사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또 촬영 각도랄지, 조명이랄지, 소리랄지, 음악이랄지, 이런 걸 추가함으로 해서 얼마나 더 리얼하게 하느냐. 또 예술성을 얼마나 풍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영화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영화를 또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 어느 정도의 노력을 또 기울이게 되면 핸드폰으로 뭐 5분, 10분 하는 또 짧은 또 그런 영화들을 또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편집의 어떤 기술도 필요하기도 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영화학과에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음악교과가 있죠. 네. 그리고 미술교과도 있고 체육교과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국악교과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국악교과가 있어요. 또 그러면 연극교과가 있습니까? 네, 연극교과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음악미술체육만큼 필수 교과는 아니지만 선택교과로서 대한민국에서 국악을 배우는 학교가 있고요. 그 커리큘럼에 들어있어서 한 과목처럼 일주일에 매 1시간 이상씩 국악을 배운다. 이게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연극도 있어요, 연극도. 네. 그런 전문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그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화 교과는 있습니까? 영화 교과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 단체에서 영화 단체에서 영화 교과를 영화라는 어떤 커리큘럼을 교육 프로그램 안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오래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그 영화 교과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영화는 그만큼 대중적이고 친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악교과를 우리 교육부에서 인정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야, 우리나라 국악을 학교에서 좀 정식 과목으로 해서 배우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국악교과가 생긴 거예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저희 도시에 있는 그 창작 소극장이라고 해서 그 소극장 이제 정기 회원이기도 했고 당시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연극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그때 이제 대학교 학부 다닐 때 그때 그 이후로는 연극을 본 적이 없죠. 그때 그 이후로는 뭐잘 생각해보면 뭐 한두 번 특별한 무슨 행사 때 뭐 봤을 수도 있는데 연극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영화는 매년 그래도 최소 한두 편 이상은 보잖아요. 근데 그만큼 연극은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연극 교과도 교육부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영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근데 오히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중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교과목은 없지만 여러분 국악이나 연극과 영화 중에서 뭘 가장 쉽게 접합니까? 그건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영화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대중적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우리 영화 어떤 평론가, 또 여러분이 계시죠? 네. 근데 이동기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좀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에세이, 자신의 저서, 다시 영화를 읽는 시간에서, 영화는 뭐다? 언제나 내게
배움의 공간이었다. 예.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도 보면은 뭡니까? 영화를 읽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영화를 읽는다. 영화를 읽는다. 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리터러시로 영화를 본다가 아니라 영화를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리터러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 리터러시가 가능한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작은 하나가 단어 하나가요. 네. 그럼 영화 리터러시를 한번 볼까요? 영화 리터러시 그 정의를 내리자면 뭐 영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영화를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영화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그리고 영상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영화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리터러시라 하는 것은 이해해서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항상 나간다고 했습니까? 표현까지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리터러시는 항상 표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표현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영화를 표현한다? 그 뭐예요? 네, 네.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 영상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까지 우리가 이 영화 리터러시 개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영화를 만든다. 영상을 만든다. 또는 뭐 변주하거나 재창조하거나 또 감상문을 쓰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어, 영화 리터러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영화 리터러시를 정의 내리는 것을 가능한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영화를 이제 극장이 아닌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언제든 볼 수 있다. 영화 보기에 시공간 초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러면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좀 찾아보면, 예, 인터넷상에서 찾아보거나 유튜브 상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돈을 지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영화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못 보는 영화도 있지만, 그러니까 책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책이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게 되면은 책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도서관에 없다. 아, 지방 사는 사람은 어떤 책이 보고 싶은데 없어. 알고 보니까 국회도서관에 있네. 국회도서관에는 웬만한 책은 다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정 뭐 돈을 지불하게 되면 국회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서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책을 뭐 사서 본다거나 인터넷으로 사서 본다거나 내가 가까운 서점에 가봤더니 없어 책이. 거기서 주문을 안 해준대. 못 해준대. 책이 워낙 오래돼서 뭐 없다거나 이랬어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데 뭐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고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비슷하다는 거죠. 책 보기랑 영화 보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하다. 영화 보기가 책 보기의 수준까지 같다라는 거예요. 네. 영화 보기의 시공간이 초월됐다. 약간의 이제 뭐 좀 돈을 지불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는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영상물을 내가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리터러시를 논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환경이 이제 변하게 된 거죠. 네. 영화 감상의 공간적인 자유, 디바이스의 다 변화로 인해 공간적 제어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기차에서도 볼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볼 수도 있고, 비행기에서도 볼 수도 있고, 다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공간적 제약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다양한 오티스 서비스. 예전에는 극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OTT 서비스는 시간적 제약을 없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 없음은 곧 표현의 제약을 없애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영화 보기를 책 보기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영화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영화 리터러시를 정의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완전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영화 한 편을 빨리 봐야 돼. 뭐, 리포터를 써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만약 필요했다면 그걸 연속된 시간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근데 내가 짜투리 시간을 계속 이용해서 한 20분 동안 몇 개로 끊어서 봐. 물론 그렇게 되면 좀 올바른 감상은 되지 않겠지만 나한테 일단 레포트를 써야 되다 보니까 보고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봐야 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영화는 완전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영화 리터러시를 정의내릴 수 있는 이유. 정의내리게 된 어떤 환경의 변화는 영화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배우게 된다. 네. 배운다. 뭔가를 배운다 이거죠. 실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과거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면 요즘 또 영화를 통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네,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영화를 통한 뭐 구체적으로 역사학습이 가능하기도 하죠. 네. 전체적으로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역사학습이 가능하다. 1987 네. 광해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걸 통해서 1987 민주화 어떤 운동의 현장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광해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또 배울 수 있고요. 그 역사를 또 남산의 부장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사망과 죽음, 또 정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남산의 부장들을 우리 가족 전체랑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보고 우리 자녀도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었나요? 뭐 그랬는데 참 이게 광해란 영화도 우리 이병헌이 주연했잖아요. 남산의 부장들도 이병헌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이 남산의 부장들이 이전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관련된 영화나 영상물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찾아서 봤기 때문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게 뭐 전혀 새로울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남산의 부장들이 이렇게 히트를 하고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보고서 제가 놀랐던 게 그전에 제가 봤던 영상물은 그렇게 히트를 했던 영상물이 아니어서 저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저랑 나랑 동갑인데 사실은 이 남산의 부장들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병헌이라는 그 사람이 영화 배우였던 파워가 이렇게 세구나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보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그때 당시 어떤 시대 배경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 영화 한 편을 보면서 1970년대 말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실 엄청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1970년대 말 80년대 초와 관련된 어떤 뭐 영상물도 정말 많고 책도 많고 내가 보려고만 하면은 정말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보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가지고 제 아들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네. 영화를 통해서 사실 많이 배우게 된다. 가능한 이런 면에서 가능한 얘기인 거죠. 과학학습, 네, 인터스텔라, 뭐 그래비티 이런 영화를 통해서 과학학습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또 사회학습, 네, 뭐 기생충, 사회 불평등, 양극화 이런 관련된 거 있죠. 반가반가라는 영화도 있어요. 다문화 사회 관련된 것도 있고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면은 성평등과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인성학습도 가능하죠. 완득이랄지, 네, 우리 청소년들 우아한 거짓말 두 작품 다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소설가 같은 사람이에요. 김여령이라고. 네. 그래서 그분의 이 작품이 다 영화가 됐죠. 영화를 통한 진로학습, 다양한 직업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영화를 통해서요.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변호사를 꿈꾸기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아, 나 기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어린애, 청소년들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해당 직업의 어떤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모든 표현물이 그러겠지만 영화 또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음, 그런 뭐 이데올로기적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봐야겠죠. 네. 그리고 영화와 인문학적 사고, 그래서 영화와 인문학, 영화 인문학, 뭐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철학적 담론을 나누는 계기가 된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상당히 대중적으로 친숙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인문학을 하거나 일본 철학을 하려면 사람들이 따분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영화를 매개로 우리가 한번 인문학 얘기를 해보자, 철학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영화와 또 인문학적 사고가 또 연결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영화를 통해서 어, 어떤 삶을, 죽음을, 결국 우리 인간을 배우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느끼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또 영화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이죠.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영화 마치고 2교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